솔직히 저도 네, 양육을 왜냐면 원하긴 하지만 양쪽에서 처가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첫 손주다 보니까 그래도 솔직히 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아니 저기 뭐 이미 현탁 씨, 좋네.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그 영상을 본 게 있어서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그래도- 애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뭘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미우나 고모나 그거 자식인데 누가 키워요? 예? 누가 키워? 일단 뭐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현탁, 조윤희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아, 만약에 진짜 한다면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되나? 이번만큼 내가 독하게 먹어봐야겠구나. 탁구 횟수만큼은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조윤희님, 네, 김현탁님. 네. 네, 우리 윤희님은 지금도 이혼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아직은 남아. 네, 아직 남아있고. 우리 김현탁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혼 의사가 있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조정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좀 과도하게 탁구에 좀 몰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심각한 취미 활동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파탄이 된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뭐 딱 탁구라는 취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도 유사하게 낚시에 좀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뭐 가정 생활을 맞죠. 관리지 않고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이혼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탁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겠죠. 만약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빠져 있다면. 마침 이름에 또 탁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탁자가 들어갔는데 탁구 선수랑 결혼을 하고 탁구에 미쳐서는 미쳐 사는 중독된. 아주 운명 같아요. 탁구가.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엄격하게 따지면 이런 부분들이 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하는 거는 뭐 제가 정말 캠프에서 만난 아내분들 중에 가장 유리한 아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좋아요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내가 너무 혼자 속상하게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위자료 청구에 관한 건데요. 네네. 아내분은 우리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자료는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당연하죠. 네, 저도 아내분이 생각하는 남편의 가장 큰 유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도 3, 4개월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을 다 빚으로 나갈 정도로였으니까. 결혼한다고 뭘 청첩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이제 다 빚을 그런 식으로 써버린 거죠. 축의금이나 뭐 그런 걸로 다. 왜냐면 벌어야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네. 벌지를 않으니까 그 축의금 받은 걸로 빚을 갚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다니면서 그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또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내분 개인회생하게 된 것도 이제 남편분 네, 빚 때문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빌려줄 때 당시에는 자기가 다달이 준다고 했거든요. 힘드니까 어느 순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월급을 벌어서 제 돈으로 그거를 몇 개월을 갚았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쇼핑은 또 많이 하시고 네. 자기도 스트레스 푼다고 탁구를 치러 가니까 취미생활을 해버리니까 네. 뭐 집안 자녀 살림도 안 양육도 하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금 다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 좀 경제 활동도 제로, 육아도 제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안일도 제로였네, 제로. 네. 지금 아내가 이혼 마음 먹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혼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아니지. 우리 남편분의 운명은 그게
이제 제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도장이 강제로 찍힙니다. 그렇죠? 소송을 하면 거의 남편분이 99.9% 져요. 99대 1. 유책 사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뭐 위자료 청구하는 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재산분할 청구에 조금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부터 한 번씩. 재산분할 할 게 없는데?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재산이 1억 1천 가량인데요. 1억이 대출입니다. 그런데 남편분 앞으로 개인 대출이 또 6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걸 빼면 인데 연하할 때부터 뭐 빚을 내 가지고 남편분 채무도 상환해줬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분 경제 활동 하지 않는데 그걸 다 전대만 해가지고 그쵸 다 하셨고요. 자, 저희가 일단 4천만 원 빌려준 게 결혼 전인가요? 결혼 후인가요? 두 개 다예요. 근데 한 번은 갚았고 결혼 후에 또 빌려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릴 거는 4천 플러스 알파. 저희는 사실 5천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8천 받아야 되겠네요. 8천 8천.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청구하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자는 그건 고맙습니다. 의미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 8천. 위자료 안 하고 4천 빚 다 해서 다 해서 8천. 8천. 네. 그 정도는 진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 정도는 그래요. 그러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저희 우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네, 당연히 엄마가 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육권은 우리 남편분 입장은 어떠세요? 솔직히 양육권. 저도 네, 양육권 왜냐면 원하긴 하지만 양쪽에서 처가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첫 손주다 보니까 그래도 솔직히 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양심이 있는 건가? 양육권 왜 가지고 간다 그러죠? 이건 양심이 너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아니 저기 뭐 이미 원탁 졌네. 씨,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그 영상을 본 게 있어서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그래도- 애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뭘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거 자식인데 누가 키워요? 예? 누가 키워? 일단 뭐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일단 어머니도 계시고 아니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아 현탁 씨가 포항으로 내려가서 그쵸. 거기서 이제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포항 탁구 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호타. 거기서 저 과메기랑 이런 것도 돌리면서 이렇게 아 거기는 돌릴 필요가 없죠. 거기 과메기 돌릴 필요가 없고 고모님 지나다니면 그냥 시장만 나가도 과메기 다 파니까 빼빼로 그러면 꽂다 팔아. 아 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이제 빼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노이로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아이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너무 없으셔서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양육권은- 양육비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네. 40만 원 정도? 네, 하고 향후에 소득이 생기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네. 네,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저쪽으로 넘어간 게 확정이 난 거죠? 확정이 난 거죠? 아니. 확정이 난 게 아니라 만약에 엄마 키운다면 그렇게 한다. 아, 네. 지금 이제 아빠가 키운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네. 양육비는 안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막 아버지 때부터 시작했고 할머니 병원비를 혼자 벌어서 혼자 모아놓은 돈도 혼자 다 썼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안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좀 인증하고 그러지 갑자기 이 마당에 하여튼 이런 아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보셨던 영상이 그 갑자기 왜 눈물을 타고 아까 그 얘기하는 이제 저희가 아내분이 또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랑도 좀 눈물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때 비치는데 아 저 사람이 또 내 사정을 아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소복은 있으신 거죠. 있으신 거예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아유, 네. 네. 정확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으셨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웠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좋게 얘기하면은 와이프를 만난 게 천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훌륭한 여자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윤희님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남편이 제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잘 살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편분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일단 좀 잘해보겠다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주 첫 좋습니다. 번째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 외 이성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밥이 있어요. 아내분이 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볶음밥은 해달라고 하면 하는 족족 만들어주겠죠. 탁구 치러 다니라고 그럴 시간이 있겠냐고. 자, 그 다음에 쇼핑. 하지 않는다. 쇼핑은 끊는다, 아예.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붙여서 뭐냐? 쇼핑 품목들이 많잖아요, 이미. 이미 쓰잘데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분을 아내분에게 완전히 맡긴다. 아내분한테 맡겨서 중고로 팔아 하면 다 처분하고 거기서 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정확하십니다. 아니 그거부터 팔아야 되는데 왜 자, 그거를 그거- 남기는 거야? 이게 왜 뭐 하려고? 어디 이기가 저도 사실 탐이 나고 여기 다 사실 탐이 나는 그게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거를 그거 탐내는 사람이 아니, 많아요. 롯기기 이런 건 좋아 보이던데 저도 보니까. 저거 재밌겠던데? 이거 저한테 파세요. 예? 저한테 파세요. 아 그럴 순 없어요. 그거 처분할 때 롯기기 처분 안 해요? 그거는 안 하고. 그럼 왜 안 해요? 저도 뭐 하시려고? 그것도 번호 뽑거든요. 저도. 만약에 아내분이 롯기기 처분 이렇게 하면 롯기기. 그거는 그렇게 자꾸 품목을 빼고 이러지 말고 이름이 해서 아니요 아내에게 이름만. 그것만 안 빼려고. 아 롯기기만 살리겠다. 기기만 살리고 롯기기가 저 제일 지금 소중한 거구나. 자 롯기기 하나 좀 잠깐 킵을 하나 해둘게요. 하나, 그럼 혹시 오락기도 가능할까요? 다 처분합니다. 오락기. 아니에요? 뭘 또 갑자기 왜 쳐다봐요? 아니, 어, 제가 롯만 살리기로 했잖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오락기는. 오락기도 해요, 저는. 아 오락기를 생각. 롯기기면 그거는 원한다면. 이제 제가 그거를 샀는데 오락기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아도 돼요? 큐 때까지. 그때? 에이, 아 그러면 뭘 팔아는 거? 탁구채까지 뺏기 전에 진짜 오락기하고 롯기계 2개 빼고 나머지는 진짜 집에 가서 싹 올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못해도 이번 달 생활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남편이 거의 새로 태어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자, 요거 다 하는 대신 저희가 하나 요청드립니다. 딱 하나. 주 3회 탁구. 주 3회 탁구. 아이, 이거 말이 되십니까? 자, 이 다른 주 건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전부 삼회면 다 안 하겠어요. 아니, 왜냐 주 1월 3회.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데 미쳤나? 진짜 양심 없나?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탁구를 얼마나 다니세요? 1.5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한 번은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오바가 되니까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제 그럼 얘기도 안 다시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인 탁구장 리그전 매주 있는 거 요것만 갈게. 맞아요? 가는데 2번으로 늘리고 싶어서. 어? 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늘리자 이걸 아예. 야, 근데 이게 말이 이거 얘기해 보셨어요 혹시 이거? 얘기 캠프에서? 안 해봤죠. 어떨 것 같으세요? 탁구장 리그전. 그러면 리그전을 포함해서- 빼고요. 저 오픈 대회를 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국 대회 전국 대회는 또 언제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매달마다 있어요. 전국 대회 이런 건 거의 하루 종일일 거 아니겠어요? 1박이죠. 1박. 토요일 날 1박 가서 2일이에요 심지어. 네.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이건 지금 요구하는 거 갑자기 요구하는 게 나왔는데 운동이
탁구 끊을게 이게 아니라 탁구는 더 쳐야 되는데 이걸 더 하겠다 이렇게 됐고. 탁구 가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근데 탁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하면 아니 두 번 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이렇게 했다가 정 안 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걸로 네. 하시죠. 왜냐면 한 달 한 번 해서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까지 네. 탁구 주 2회 양보 못 한다. 아 이거 정확해야 지금 돼요. 고민돼요. 2회를 할까 3회를 할까. 아 3회가 있구나 또. 내가 탁구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기 어렵다. 이거 소장님 목소리가 난 들리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탁구에서부터 생기는 건데.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아시죠? 그러니까 주마다 하는 탁구장 리그전, 그다음 월마다 하는 전국 대회, 그거는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도 알다시피 그렇죠 알다시피 이제 전국 대회는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그 그거를 대회만 나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대회를 해야죠. 난 연습도 연습을 해야 해야죠. 되잖아. 주 3회 연습은 해줘요. 굳이 연습을 안 해도 연습을 상관이 하는데 없는데. 그러면 그 정도예요? 실력이? 그것까지 해서 탁구장 리그전을 연습 삼아 내가 가면 되니까 응. 주 1회로 하고 오픈 대회를 그러면은 진심이죠. 월 1, 2회로 아니 이제 한 잠깐 번이고. 죄송한데 지금 주 몇 회 가는 거예요 현재? 주 3회요. 주 3회? 주 2, 3회는 무조건 주 2, 가요. 3회인데 무조건은 아니지. 아니 지금보다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줄이는 게 간다고 아니야. 해야지. 많이 간다고 해야지.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 대신 앞에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게 엄청 그건 많잖아요. 아이, 당연히 그거랑-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월 1회 지금 예상하고 탁구를요? 왔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치라고요? 네. 에이 기면 이거는 기면 애기- 탁인데? 애기가 자, 양 변호사님 이거는 에이 그건 안 돼요 월요일에. 조금 뭐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본인 주장하는 건 그건 몇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다 합해서 몇 번 가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 탁구장을 가는 최대 8번. 네? 최대 8번? 아 이건 너무 이거는 아유 너무 많잖아. 최대 8번은 무슨 리그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평일에도 리그전이 또 많아요. 아이,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번에 다 못하게 하면 또 너무 압박이 크니까 그러면 주 1회 주 1회면 대회밖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주 1이라는 대회밖에 말이. 못 나가요. 왜 말이 안 왜냐면 자 평일에 못 나가요. 음. 안 나간다고 치고 주 1회면 아. 오늘 주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말에 제가 저 오픈 대회가 되면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럼 1박 2일을 가야 되거든요. 이틀 동안. 그럼 말이 안 돼. 어차피 8번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매주 나간다고 쳤을 때도. 1박 2일은 2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 하고 왜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 왜 8번이 되는 거야? 그걸 대회를 줄이면 되잖아요. 주말만 간다면 그거를 한 달에 2번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아, 주말 그래요? 대회, 주말 오케이. 대회만. 아. 주말 대회만. 주말 대회? 네, 대회만. 오픈 대회야? 오픈- 아니면은 오픈 저거요? 저기 선생님 대회를 또 나눠요? 김현탁 씨 아, 우리 현탁 씨는 그 오픈 대회를 왜 이렇게 다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왜? 다는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본인도 줄여야죠. 줄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진짜 저 간절한 네네. 눈빛 때문에 우리가 네. 1박 2일 2번 어, 평일 평일 한 번. 한 번, 평일 한 번. 딱 오케이? 해서 5일. 월 5일이에요. 월 5일. 네. 5회. 어때요? 5일인 거죠, 5일.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일주일에 한 치면 번씩 되지 뭐.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주에 우리 한 번씩. 얼굴이 네. 나라를 잃은 표정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자 들으세요. 한 번 가면 1박 2일씩 2번 가기로 가야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요 나머지 2주 평일이든 주말이든 한 번씩 가고 싶은 날 하루만 가는 걸로 해서 총 6일. 6일. 아 이건 너무 더 이상은 어떻게 해? 이거는 맞아요, 이거- 더 이상 해달라면 그냥 이혼해요. 총 6일. 아 이거 진짜 어때요? 많이 양보했다. 현탁 씨. 이 정도면 진짜 와, 엄청난- 진짜 많이 저거 해준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까 양육권 안 줄 때는 뭐 얼굴이 평온하다가 뭐 지금 탁구 지금 저거 할 때는 막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100번 양보했죠. 16회 많지 않나요? 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월 6회도 솔직히 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작아요. 근데 뭐 이쁜 짓 하면은
보너스 한두 번 주지 않을까요? 제가 좀 우리 윤희 씨한테 조언을 하자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왜 이 현탁 씨가 지금 이걸 다 받았냐. 저 사람 나름대로 지금 또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윤희 씨한테 가서 또 그냥 해줘 뭐 이러면 봐줄 거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부분들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 그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네.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안 돌봤다는 느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구나는 느낌을 여기서 한번 바꿔가는 것 같아요. 네. 네, 현탁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아까 탁구 6일로 할까 막 얼굴을 처음에 여기 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자신한테. 막상 와보니까 나의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아내의 모습을 내가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내가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겉으로는 강하고 웃는 얼굴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다 썩어 빠진 썩은 나무 같은 느낌? 그거를 이제 좀 꽃으로 환생을 시켜서 조금 밝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만 잘해. 말만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들으면 거의 진태현이야. 그게 진태현님. 거의 최고 사랑꾼인 줄 알겠어 정말. 근데 육회는 많이 가져왔다 진짜. 이게 중요해. 의상도 한 배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